오늘 오전 네바다 주립대학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학교와 주택가에서 연쇄 총격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삼공사 미국 법인이 10여 곳의 단체와 기관에 릴레이 기부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3 올해의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정됐습니다. 뉴욕 퀸즈 내 아시안이 운영하는 스파를 돌며 강도와 폭행, 성범죄를 저지른 40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네바다 주립대학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경 네바다 주립대학 캠퍼스에 총격범이 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교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격범이 캠퍼스 내 빔홀에 나타났고 실제 상황임을 알리며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몸을 피할 것을 알렸습니다. There's a big panic though. There's like backpacks, sunglasses, water bottles, notebooks all over the floor. Everyone's running, like frantic, hysterical. And I walk out a little past the building where I'm at, and then hear like around 30 more gunshots, like back and forth, like 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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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 And then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전담반, FBI가 출동했고 이어 교실과 기숙사 안에 숨죽이고 있던 수천 명의 긴급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과 직원들 모두 두 손을 하늘로 들어올린 채 캠퍼스를 빠져나왔고 경찰들은 대피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몸수색을 거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 현지 경찰 당국은 총격 용의자가 사망했으며 캠퍼스 내 더 이상의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사살됐는지 아니면 총격 범행 이후 자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We do have one suspect down. Of course, we have no idea on the motive. There are a number of victims that have been transported to area hospitals. 이번 총격으로 현재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네바다 주립대학은 물론 일대 모든 공립대학들이 오늘 하루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텍사스의 한 학교와 주택가에서도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5일 오전 미 남서부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이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 찼습니다. 이 학교 경찰관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1시간 15분쯤 후엔 인근 주택가에서 총성이 들렸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이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이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을 쏴 다치게 한 후엔 또 다른 주택에 침입해 2명을 더 살해한 직후 경찰과 맞닥뜨렸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경찰만 여럿 다쳤을 뿐 총격범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Some incidents had happened there and there was loss of life. We believe that a suspect shot several people there in Austin to include some first responders. 경찰은 최초 신고 7시간 30분 만에 인근 고속도로에서 용의자 34살 셰인 제임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포 후에도 추가 사망자가 발견되면서 이번 연쇄 총격으로 모두 6명이 숨졌고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strongly believe one suspect is responsible for all of the incidents. The suspect is in custody and no longer poses a threat to our Austin community. 경찰은 용의자를 연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동시에 희생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브루클린에서는 고등학교와 지하철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브루클린 미드우드에 위치한 에드워드 머로우 고등학교에서 15세 소년이 동급생에게 복부를 칼에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가해자인 15세 동급생은 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며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데 비판과 분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If we did the preventive stuff prior to, then we wouldn't be in this situation. Right now, it just feels like everything's kind of for show. They were on the third floor and they got out of the building. They ran their security by the front door and they were able to run out. Like kids can just walk out of the building whenever they want. The security is doing nothing. 에릭 애덤스 시장은 금속 탐지기를 학교 정문에 설치해 무기 소지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수색을 벌인 결과 무려 12개 이상의 칼이 회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가 7개, 전기 충격기 2개, 박스 커터칼 1개 및 불법 마약도 압수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의 장인 학교 내에서 칼과 후추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이 발견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자녀를 등교시키기 두렵다는 입장입니다. Frustrating and mind-boggling that something like this can happen and there's no notification immediately. 한편 브루클린 지하철 내에서도 15분 간격으로 2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15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사건 모두 동일 인물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7세 피해 남성이 자정이 넘은 오늘 새벽 풀턴 스트리트역 계단에서 기습 칼부림 공격을 당해 다리와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15분 전 애틀랜틱 애비뉴 바클레이즈역에서 38세 여성이 플랫폼에서 턱을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이번 연말 10여 곳의 단체와 기관에 릴레이 기부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의 연주가 어우러진 미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집니다. 멋진 공연을 선보인 연주자들은 발달장애 후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한미 특수교육센터 청소년들로 이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이 가진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튼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한미 특수교육센터 연말 기념행사에는 200여 명의 발달장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후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 오늘 모이신 부모님들과 후원자님들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관심과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하나의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늘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젯밤에 와서 이제 월요일날 다시 또 DC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시간에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아이들 이쁘게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또 뵙도록 하고 좀 더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The achievements of our young students and young adults. You know, it's important that our community come together this holiday season and recognize the value of all of them and their quest to make sure that they make a difference in our community. So I'm grateful.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이날 행사에서 면역력 증진을 위한 정관장 제품을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행사에서 이뤄진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데 올해는 모두 10곳의 기관과 단체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겨울방학을 앞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면역력 증진을 위한 제품이 전달됐습니다. 공부를 이제 마치지만 또 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이 또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면서 좀 지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부터 릴레이 기부에 나서고 있는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관장에서는 사회적 약자, 건강에 취약한 분들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환절기 접어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서 감기나 독감 같은 게 이제 유행할 수 있는 시점인데 저희들 제품을 가지고 면역력에 도움을 받으시고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한국인상공사 미국 법인은 올 연말 22만 6천 달러 상당의 제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얻기 위한 영리 활동이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한인 존 박 전 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로렌 키퍼 후보를 따돌리고 4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함에 따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1970년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와 에모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IBM 기술 컨설팅 업무와 놀스롭 그루먼에서 일했습니다. 2014년 보궐선거로 처음 시의원에 당선된 박 당선인은 9년간 삼선 시의원을 지내며 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8월 시의원직을 사임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2017년 6월 브룩헤이븐 시 공원 내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유창한 한국어로 너무 기뻐서 말을 못하겠다며 조지아주 최초의 아시아계 한인 시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선 소감을 말했고 이어 브룩헤이븐시를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내년 1월 시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소개하며 김치의 날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치의 날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영킴 의원은 오늘 하원 본회의에서 김치는 한국의 대표 반찬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의 영향이 커지고 있듯 김치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요리 아이콘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화당 미셸 박스틸 의원과 민주당 앤디 김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을 소개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김치의 유래와 장점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며 연방 하원도 그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하원 본회의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대신 영킴 의원이 김치를 알리고 발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발언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3 올해의 인물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올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올해 3월 북미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투어 공연을 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곳은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해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타임은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뽑아 12월 표지 모델로 발표하는데 연예계 인물이 자신의 본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연예계 인물의 단독 수상도 스위프트가 최초입니다. 2023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찰스 3세 영국 국왕 등 9명의 인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받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과 사무소 등이 이민청 산하로 편입됩니다. 이민청 도입 논의는 2004년에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국을 외청화해 2010년까지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 부처 사이 이견과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최초의 귀화인 출신 국회의원인 이자스민 의원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 신설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민청 설립을 위한 공론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가 당면한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포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3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1명 줄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해외 우수 인재 확보입니다. 외국인 노동력 유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될 이민청 설립과 함께 법무부는 종합적인 이민,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2023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서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수 한인 인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시 전체 공무원 5만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가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은 LA시 직원 급여와 거주지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체 직원의 46.1%인 2만 3천여 명의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이라고 조사했습니다. 또 전체 직원 중 5만 달러 이상의 공무원 수는 3만 4천여 명으로 69.5%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별도의 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연봉이 가장 높은 직책은 수석 입법 분석가로 44만여 달러였고 소방국장 38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오버타임 수당을 합치면 소방국과 공안국이 소득 최상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LA시 전체 직원 가운데 LA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은 63.7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국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검사 결과 13%가 양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도 유행하면서 입원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트리플데믹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지역 병원과 널싱홈에서는 지난 1일부터 독감 시즌이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했으며 계속해서 주민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퀸즈 내 아시안이 운영하는 스파를 돌며 강도와 폭행, 강간 등을 일삼은 40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또 다른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 40세 샤하브 우스만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총을 들고 스파 내에 진입해 현금을 빼앗고 스파 내 여성의 머리에 총을 겨누기도 했으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우스만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추가 남성 용의자 1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사건으로 지난달 26일 자메이카 에비뉴 소재 스파에 들어와 현금 5,000달러와 함께 휴대폰 3개를 훔친 후 지난 토요일 저녁 11319 리버티 에비뉴 소재 스파에 침입해 57세 여성에게 현금을 요구했으며 여성이 도망치려 하자 무기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뒤 현금 700달러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날 용의자들은 1시간여 후인 저녁 8시 30분경 자메이카 에비뉴 소재 또 다른 스파에 침입해 45세 여성에게 현금과 휴대폰 등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말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또 한 남성에게 총을 가격한 뒤 달아났는데 피해 남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보고된 마지막 사건은 4일 자메이카 에비뉴 소재 선스파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 남성 1명이 스파 내에 있던 50세 여성에게 총을 겨누며 자신을 개인실로 데려가라고 요구했고 이곳에서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스파 4곳은 모두 아시안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경찰은 범행을 이어간 추가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 범행 장소인 퀸즈 선스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에 대한 신원 혹은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즉시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북한 주요 행사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항공절을 맞아 공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딸 주혜가 김 위원장과 꼭 닮은 차림으로 서 있는데 사진 구도는 이례적으로 주혜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과 옷을 맞춰 입고 사진 정면에 나서 있는 모습에 비춰 김주혜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 주혜를 이 세습 과정에서 조기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주혜를 후계자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혜가 공식 등장한 19번 가운데 16번이 군사적 활동과 연관돼 있는데 이는 일반적 행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또 올해 들어 김주혜가 해 공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군사령관들이 거수경례를 한 모습 역시 근거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수립일인 지난 구구절 열병식 당시 주석단 정중앙에 앉는가 하면 군부 핵심인 박정천 당 군정 지도부장이 김주혜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 바로 아래 직함으로 신설된 제1비서도 김주혜를 염두에 둔 권력 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인 만큼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도 많다며 다만 북한이 어느 정도 유교 사회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